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키보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 키보드는요, 앱코의 KN01이라고 하는 키보드예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고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우리 보통 노트북 키보드라고 하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저격하고 있는 그런 스위치예요. 구성품은 뭐 별거 없더라고요. 이런 키보드 루프 하나 있었고, 뽁뽁이랑 설명서, 케이블이랑 요거 맨날 주는 요 키키플러. 자, 박스는 치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텐키리스 사이즈고요. 키캡도 하단에 1.25U짜리가 7개,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6.25짜리로 1개 돼 있어서 키캡 놀이가 굉장히 쉬운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락이 3개가 있습니다. 락 3개. 첫 번째 거는 캡스락, 두 번째는 스크롤 락, 그리고 마지막 거는 윈도우 락인데, 윈도우 락은 Fn과 윈도우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켜져요.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거는 이제 매크로 모드 혹은 사용자 모드라고 해서 우리 커스텀 키보드처럼 자신만의 키 매핑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키보드로 마우스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뭐 시스템 전원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 매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노트북 키보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모드를 쓰시려면 반드시 이 모드를 켜주셔야 합니다. 옛날 노트북들 혹은 뭐 최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노트북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M 보이시죠, 그쵸? 요거 FN 키랑 E 키를 조합해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매크로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앱코에서 나온 키보드들을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매크로 스위치를 따로 빼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눌러봤을 때 수평이 안 맞는 것도 없고, 그죠? 참고로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계식 키보드보다 노트북 키보드를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기계식 키보드의 이제 그 딱딱한 뒷끝맛, 깔끔한 뒷끝맛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결국은 노트북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건데, 노트북 35g짜리예요. 35, 45, 50, 55, 65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키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키압들 중에서 저는 35g으로 졸업을 했어요. 35g이 키감이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엄청난 저압충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35g처럼 이렇게 치면은, 제가 원래 치던 건 45g인데 제가 지금 받아온 요거 있죠? 얘도 45g입니다. 45g이 35g에 비해서 키감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우위라고 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시트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누르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강한 구분감이 생깁니다. 구분감이라고 하면은 꾹 눌리기 전에 살짝 버텨주는 우리 기계식 리니어처럼 구분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노트북은 아무리 저압이라도 35g이라 할지라도 오래 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분감이 있습니다. 살짝 초반에 버텼다가 톡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 뭐 대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분감입니다. 오히려 구분감은 멤브레인 그 키압 엄청 세고 짱짱한 그런 키보드들에서 훨씬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물론 노트북은 이제 그 뒷끝맛, 좀 더 딱딱한 뒷끝맛, 그 질겅질겅거리지 않는 그 뒷끝맛이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얘도 이제 45g짜리입니다. 그래서 35g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좀 더 맵고 끄음이 확실하다. 이 35g쯤 되면은 살짝 이제 정신 팔고 있으면 훅 눌려요. 워낙 이 실리콘 시트가 약해서 아차 싶어서 막 지우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런 반면에 이제 45g쯤 되면은 어느 정도 손에 힘을 빼고 올려놔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눌리거나 하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 멤브레인 키보드를 쳐보시고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 이 방식을 처음 쳐보시는 분들은 뭐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키감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찾기보다는 이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스위치가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계식 스위치가 그게 장점이죠, 그쵸? 끝까지 누르지 않고 중간까지만 눌러도 키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타이핑을 고속으로 치고 있을 때 제가 누른 하나의 키가 바닥에 닿았다면 무조건 입력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더 꾹꾹 누를 필요가 없이 긴장감 덜하게 손에 힘을 빼고 치실 수가 있다는 게 기계식 키보드랑 이
무접점 방식,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 뭐 기타 다른 무접점 방식도 있죠. 광축 무접점,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른 큰 장점, 키감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마지막에 눌렀을 때, 이 끝에 딱 눌렀을 때 이 질겅질겅하지 않는다,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딱딱한 느낌이 난다 라는 겁니다. 멤브레인에서는 그 질겅질겅한 느낌이 굉장히 단점이었죠. 왜냐면 가뜩이나 꾹꾹 눌러야 되는데 그 끝만마저 이제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아우 내가 잘 누른 거야 안 누른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의식 속에서 손에 좀 많은 힘이, 불필요하게 많은 힘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멤브레인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 특징이랄까 그런 건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키붕이 형님들 뭐 이미 다 이제 노프 정도는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일단 얘는 RGB가 있고요. 이 RGB 효과가 자연스럽고 허접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그 RGB 효과가 생각보다 부드럽지 못하고 좀 끊긴다 라고 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키캡이 투과 각인이에요. 투과 각인이고, 그리고 이 한글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각인인데, 이 노트북 키보드 만드는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레이저 각인이 진짜 잘합니다. 이색 사출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경계선이 뚜렷하니 굉장히 고품질의 레이저 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얘도 그렇고, 키캡 레이저 각인 측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레이저 각인 하면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저품질의 레이저 각인 키캡을 몇 번 써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레이저 각인, 일반적인 레이저 각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고품질의 깔끔한 레이저 각인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LED가 화면상에서 플리커링이라 그러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그게 거의 안 보여요. 반면에 얘랑 비교해보면 지금 이게 최대 밝기를 올린 건데, 최대 밝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주파수, 갱신율이라고 해야 되나? 파수가 낮아서 보이는 건 아니겠죠. 지금 카메라랑 박자가 잘 안 맞는지 좀 이제 플리커링이 유독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1080p에 30fps에다가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얘는 탈착식 케이블이에요. 좀 이제 이 목 부분, 단자 부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깊게 묻히죠. 이 포트가.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높이 조절 다리는 1단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얘 같은 경우에는 다리 조절이 이렇게만 하면 1단, 이렇게 하면 2단이 됐었는데 얘는 1단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 조절 다리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키감은 두알 라이 없이 좋고, LED도 괜찮고, 지금 배열도 괜찮아서 키캡 놀이 하기도 좋고, 노트북 키보드들 특징이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키매핑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요걸 FN 키로 두고 IJKA를 방향키로 둡니다. U가 페이지 업, O가 페이지 다운, H가 홈, N이 엔드. 그죠? 그리고 이건 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모든 키보드에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좋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타이핑을 막 하다가도 방향키를 조작하고자 할 때 손을 여기까지 안 움직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방향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편집이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포커3의 기본 배열이죠. 그렇죠? 그 포커3의 기본 배열을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이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사, 자체 경사라 그러죠. 경사가 낮고요. 높지 않고 한 3도, 4도 정도 되는 것 같고, 기본 키캡은 OEM 프로파일이에요. 우리 마제 프로파일 얘라 부르는 그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고라고 하면은 이 스페이스바 앞쪽의 요 높이, 정확한 명칭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높게 되면은 이게 팜리스트 없이 치기에 좀 이제 불편하다, 가끔씩 뭐 이런 것들 좀 걸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좀 확실히 좀 전고가 낮은데? 라고 하고 보니까 이렇게 둘을 딱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쵸? 베젤의 높이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키캡의 높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키캡의 높이가 이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둘을 이렇게 같은 키캡을 끼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KN01의 전고가 더 낮다, 스위치의 높이 낮게 깔려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고가 엄청나게 낮아요. 거북선이라는 키보드도 보면은 KN01의 전고가 좀
좀 더 낮게 깔려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체 경사도 기본 거북선의 자체 경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스텝1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마이크 가까이에서 좌십을 때려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스테빌 소리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체리식 스테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우리 피네스 유격 많아가지고서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흔들어도 초점 왜 이래 흔들리지 않는, 지금 요 안에 요 심을, 요 십자가 박히는 요 용두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죠? 요 안에 요 슬라이더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요 케이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죠. 이 철심 두께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얇은 철심이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 보시면 좀 기본적으로 윤활이 되어 있는 걸 좀 체리식 스테빌 중에서도 보강식이기 때문에 무보강식 스테빌을 쓴 거북선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윤활을 해줘야 될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숙함을 찾으신다면 개인의 노하우로 윤활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스테빌에 있어서는 이게 노랗냐 화면이, 저 제품 처음 받았을 때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스테빌 철심 소리라고는 1도 들리지 않는 역대급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요거에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마제식 스테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로 소리가 크진 않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기본 키캡의 두께는 1.5mm의 두꺼운 PPT 키캡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키캡의 높이 자체는 이게 OEM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낮은 키캡들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낮은 키캡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스탠다드한 배열이니까 키캡 놓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함정은 뭐냐면 키캡 높이가 낮은 것 중에서 투과 각인이 제대로 된 예쁜 키캡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화이트 색상은 여러분들 이게 G304 로지텍의 G304, 얘도 화이트고 얘도 화이트라서 색감을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나란히 나왔어요. 물론 얘는 거의 새 거고 얘는 좀 햇빛에 그래도 좀 노출된 편이라서 조금 누래졌을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색감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색감 차이가 엄청나죠. 누렁누렁해 보이는데 사실은 얘도 사용된 마이크는 로데의 NT1A라고 하는 마이크고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최대한 K935P V2 가장 명기라고 불리우는 그 V2 45g짜리죠. 그 키감을 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재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K935P V2의 키감이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은 얘 슬라이더 같은 게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 뭐 금형이라는 것도 수명이 있으니까 굳이 개선이 아니더라도 뭐 금형을 바꾸고 그러겠죠. 제가 들고 있는 슬라이더만 해도 같은 노브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더 모양이 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뭐 금형도 뭐 수명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거나 금형을 새로 짠다거나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지금 제가 만져본 이 K1 공인대 슬라이더는 이제는 그 K935P V2 그 보글보글거림의 끝판왕 걔보다는 확실히 서걱거림이 덜합니다. 서걱서걱하는 그 마찰음을 키붕이 형님들은 서걱임이라고 부르죠. 그 서걱임, 명사형 종결 의미를 써서 서걱임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 서걱임이 좀 덜합니다. 그 V2 그때 그 수준까지 이제 보글보글 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걱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타건음 들려드렸듯이 서걱임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노프의 특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 키보드에 점수를 주자면 노브 매니아 입장에서 저는 일단 100점이에요. 왜냐면은 깔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체리식 스테비를 썼으나 그래도 이제 거북선에게 스테비를 밀렸기 때문에 한 95점? 근데 5점 너무 아깝다. 95점. 가격을 빼고는 얘는 까일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제 키보드 리뷰를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